네, M7 기업 상황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짚어보시죠. 1%대 상승폭 보이는 모습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급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상으로 머스크 CEO와 이해 충돌 관계가 생기면 정책에서 CEO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CEO도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어제는 인도에 테슬라가 진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인도도 현재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공장을 건설한다면 이것은 미국에 매우 불공평한 처우다라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발판을 디디기 시작한 인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정말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다가오고 있죠. 벌써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블랙웰 수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HSBC는 이 블랙웰 수요 자체는 강할 것이지만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수익 예측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매수 유지 관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0.2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방금 발표가 됐죠. SE4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애플은 16E라는 이름으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둘이 다른 걸까요? 둘은 같은 제품입니다. 통상 보급형 라인에는 SE라는 이름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부터는 E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크게 반응해주진 않았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로 내놓고 있듯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스도 월가는 이미 어떤 제품인지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UBS도 이번 아이폰 신제품의 출시는 이미 월가의 재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 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1.3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M7 기업들 가운데서 이슈 중 주인공을 꼽으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통해 이제는 실험 없이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칩을 출시한 건데요. 원래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칩을 실제로 개발해낸 겁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0.4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 해역 명칭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제부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해라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 10일부터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지도에는 미국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대통령이 명칭을 수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글에 이어 애플도 미국 내 이 지도 어플에서는 미국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계속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어제에 이어서 약간 빠지면서 장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해저 케이블이 어떤 영향을 주고 이 시장은 얼마나 커가는 상태일까요?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의 절반을 소유하고 대여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이 성장률이 연평균 1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메타에 더 큰 호재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소식 가볍게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마무리했고요. 틱톡과 유사한 쇼핑 서비스, 아마존의 인스파이어 서비스가 이제는 종료가 됐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서비스 종료 소식 알렸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M7 기업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밤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출발했습니다. FOMC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들이 좀 반영되면서 분위기 좀 안 좋았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쯤 되니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FOMC 관련해서 지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금리를 동결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 세계가 물가가 상승하고 또 미국 자체적으로도 뭐 CPI라던가 PPI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관세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작용되고 있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또 괜찮게 또 마감을 했고 또 간밤에는 이제 니콜라 파산 이런 것도 관련해서 안 좋은 그런 분위기도 이어졌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다양한 뭐 반도체 기업들 또 올라서기도 하면서 인수합병 이슈도 있었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좀 S&P 또 나스닥 다우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 미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있었던 이슈들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미증시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 먼저 간밤에 급등과 급락을 보여줬던 종목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인텔 함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 출발을 해볼게요. 이 지난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뭐 한 일주일 만에 30%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계속 잘 가지고 있네요. 네,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가 이제 실적, 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거래량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그렇고 사실 뭐 1달러 미만의 그런 완전 소형주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최상위권에 위치했고 간밤 증시가 좀 처음 시작할 때쯤에는 S&P 500 중에서 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AI 서버 제조업체로서 좀 잘 해나가고 있다는 측면이 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AI, 뭐 5G 이런 것들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슈퍼마이크로 괜찮게 나타났고요. 뭐 그래서 지금 6%대 상승 뭐 이렇게 좀 나타나는 측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의 십자가형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세 추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인텔도 좀 말씀드리면요, 인텔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좋았죠. 흐름 좋으면서 미국의 이런 브로드컴이라던가 아니면은 TSMC가 이제 부문별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반락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이런 인수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피인수 기업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되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이 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브로드컴 TSMC 같은 경우는 이렇고 또 TSMC는 미국에 이제 공장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부지를 인텔을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보조금이나 세금 이런 부분들에 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새롭게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 실버레이크가 인텔의 자회사 알테라에 이런 과반 지수를 인수하기 위해서 독점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 알테라 자체가 이제 인텔의 자회사인데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좀 잘 되고 있고 예전부터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자금이 인텔이 좀 상당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좀 매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실버레이크 쪽에 팔게 되면은 좀 현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인텔도 지금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측면
그리고 자금 유동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텔이 지금 기술력 여러 가지 파운드리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 네. 또 여러 이런 이 CPU 쪽에서도 AMD에 약간 밀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괜찮게 나타나는 그렇게 현금이 많아지면 또 새로운 방향에 뭐 투자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뭐 AI라던가 로봇 이런 쪽으로 뭐 새롭게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과 관련해서는 M&A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급등과 급락 보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인텔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간밤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니콜라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경영난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때는 또 제2의 테슬라다라고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 니콜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니콜라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 전지 산업이 사실 테슬라의 거의 미국에서는 독주 체제로 가다가 이 니콜라 같은 경우가 또 테슬라를 또 견제할 수 있는 뭐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 기업만 너무 잘 나가는 것보다는 이 전체 산업이 좀 다 같이 잘 나가면 좋겠다. 왜냐면 한 기업이 약간 주춤할 때가 있어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판매가 좀 안 되는 자동차 판매가 좀 더뎌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전기차 업체들이 또 치고 올라가고 기술의 발전이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약간 2차 전지 업계에 좀 약간 안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근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해요. 이거는 니콜라 자체적인 문제다. 왜냐하면은 10억 달러가 있는데 100억 달러의 부채가 있었고 이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죠. 처음부터 약간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회사의 설립자인 이 트레버 밀턴이 수소차의 성능을 좀 부풀리면서 약간 사기 혐의도 받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4년 징역형도 선고를 받았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공매도 최근에 이제 이거는 회사 자체적 문제는 아닌데 공매도가 문제죠, 사실. 네.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에서 유명한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제 이쪽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좀 눌렸다라는 측면 이런 점들이 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공매도도 사실 다른 종목에 좀 잘 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약간 눌렸다가 튀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니콜라가 예전부터 사기 혐의를 받고 뭐 징역형을 사는 등 뭐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소차 부풀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속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이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파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새로운 2차 전지 업계에서는 또 새로운 이런 좀 좋은 전기차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 제외하고는 네. 비테슬라 기업에서는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7 브리핑 때도 전해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간밤에는 M7 중에서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들려왔어요. 이게 양자 컴퓨터 하면 참 어렵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이 칩을 실제로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위상 큐비트 방식, 참 이름도 어려워요. 이 방식을 실제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들려오면서 양자 관련주도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양자 컴퓨터가 사실 그러니까 오늘 간밤 말고 하루 전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아이온큐라던가 네. 리게팅 컴퓨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네. 10%대 떨어졌는데 뭐 이거 지금 MS의 소식은 굉장히 좋다고 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양자 컴퓨터가 좋은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아이온큐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좋은 양자 컴퓨터 이런 쪽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마요라나를 했죠. 근데 위상 큐비트 칩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위상 초전도체인데 이게 지금 예전에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비판받았던 것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뭐 20년, 30년 걸린다라고 네. 하고 메타에서도 이제 저커버그가 뭐 20년 걸린다 이러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수익성 기다리냐 이런 말들이 나왔죠. 왜냐면은 아이온큐나 뭐 리게티 컴퓨터 이런 회사들은 다 적자입니다, 실제로. 적자 3년 연속 적자인데 이거 20년 기다리다가 회사가 아까 니콜라처럼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20년을 적자로 버티기 힘들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게 나온 거는 위상 초전도체 이거를 한 거는 지금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전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상 전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의 흐름이 깨지지 않아서 안정적인 양자 컴퓨팅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간을 좀 20년에서 5년, 10년 이 정도로 단축시킨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주식들 또 기업들의 상당히 좀 큰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MS가 이번 이 마요나라는 진짜 잘 된 거다. 이 혁신적인 기술로 전 세계 양자 컴퓨터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양자 컴퓨터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칩 개발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참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서브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또 최근 엔비디아발 호재죠. 또 간밤에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뭐 한 40%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서브 로보틱스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로봇 서비스로 이 배달 로봇이 지금 이제 미국 전국에 2,000대의 로봇을 이제 게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거나 요즘은 전기자전거 배달도 많고 한데 이것들이 실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도입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이 가끔씩 이렇게 평지에 보면 로봇들이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덕이 없어야 됩니다. 로봇이 언덕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래서 평지가 있는 지역 일부 내에서 약간 시범 사업 이런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서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애미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 하면서 저녁에 2,000대의 로봇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이게 좀 약간 도덕성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봇은 도덕성이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로봇을 보고 뭐 발로 찬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배달 음식 같은 거, 뚜껑 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 다들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 CCTV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잡힌다고 하네요. 로봇을 물건을 훔쳐가면은 그 안에 있는 거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00대의 로봇을 배치하면서 굉장히 지금 서브 로보틱스가 배달 산업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서브 로보틱스 참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셨어요. 사실 로봇 사업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잘 되려면 또 우리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해볼 종목은 애플인데요. 애플이 또 간밤에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SE4라는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16E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애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고객의 맞춤형 모델 칩을 지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플이 이제 퀄컴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된다라는 측면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사실 퀄컴의 그런 것들 칩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발전된 것들을 좀 애플 스스로 좀 공개를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경쟁사를 이제 지원을 낮춘다,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폰 16E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플이 이제 세계 최대 칩 공급 업체인 퀄컴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모뎀을 지원받고 있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면서 앞으로 스스로 먹거리를 좀 마련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애플 그래서 지금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아이폰 16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폰 16E까지 나아가서 괜찮은 상황들이고요. 주가 수준도 보시면은 뭐 지금 보합이긴 해요, 사실 보합인데. 그래도 이제 W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 12월부터 해가지고 좀 조정 받았다가 W자로 나타나고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폰, 생태계를 구축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주들은 사실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 뭐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확 떨어지고 또 딥시크 충격으로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뭐 이런 확고한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삼성 갤럭시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이 또 갖고 있는 그것만의 또 이런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투자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연계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우리가 공략해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실장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면요? 네,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인데요. 기술력도 좋고 한데 이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BR이 대부분 막 10, 20이 넘어요. PER도 막 100이 넘어가고 200이 넘어가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PBR이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이 32라서 자산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고 수익성 대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PBR이 자산이 보니까 자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칩스법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긴 했지만 좀 잘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서 전부 다 대부분 좀 고평가된 상황에서 사실 엔비디아도 잘하고 있지만 고평가인 건 맞죠 사실. 그래서 이런 점들 이 지표상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것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사업부, 스토리지 사업부 이런 것들 잘 되고 있어서 괜찮고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런 주가적인 측면이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157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157달러 갔다가 지금 엄청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달러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100달러 밑에 하회하면서 뭐 90달러, 80달러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다시 또 100달러 넘어서가지고 여기 이제 뭐 W자 패턴 이렇게 쌍바닥 찍고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달러 넘어서서 이제 150달러까지 고점을 향해서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중에서도 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함께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눈에 띄었던 종목과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